야, 퇴저감이라는 거 할 건데 자, 수특 3강입니다. 일단 퇴저감은 분류부터 합시다. 지구노트 꺼내가지고 퇴저감의 타입 외워주셔야 됩니다. 퇴저감은 1번 쇠설성 퇴저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쇠설은 뭐 쌓였다는 뜻 같아요. 이게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특징이 입자 크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산에서부터 돌 굴러가요.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좀 커요. 입자 크기가. 이게 자갈. 그럼 오다 보면 얘가 좀 부서집니다. 모래. 막 물 쪽으로 가서 좀 입자가 더 작아져요. 진흙. 점토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저감이 역, 사, 쉐, 여감, 사암, 쉐일입니다. 역사쉐. 됐죠? 다 세설성에 들어가고 이거 밖에도 그거 있어요. 화산재가 묻어서 만들어진 응회, 응회암. 이렇게가 세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화학적 퇴저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3개가 있는데 1번은 NaCl 염화나트륨이 굳어서 만들어지면 암염. 이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입니다. 소금돌이에요. 이거 영어로 락설트라 불러요. 진짜로. 소금이 굳은 거예요? 네, 락설트. 암염, 소금이 굳은 겁니다. 두 번째는 탄산칼슘, CaCO3. 얘네들이 굳으면 석회암. 얘가 같은 성분이거든요. 석회암이고 마지막으로 SiO2. 얘네들이 붙으면 규암입니다. 혹은 처트라 불러요. 규소라서 규암이고 처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화학적 끝. 3번은 유기적. 얘는 유기물들이 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져요. 보통. 그래서 첫 번째는 식물이 죽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돌, 석탄. 그리고 얘는 두 개가 겹쳐요. 석회암이랑 규암이 겹치는데 석회암은 석회질 생명체, 산호 같은 애들. 이 죽어서 뭘 만드냐? 석회암. 그 다음에 규질 생명체. 얘네가 죽으면 처트, 규암을 만들죠. 좋죠? 드래곤 타입 끝.
그럼 퇴적암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얘는 어떤 작용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누르는 작용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퇴적암은 속성 작용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속성 작용 안에 다짐 작용, 교결 작용이 있습니다. 다짐 작용은 뭐냐면 자 여기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가 다져져요. 점점 그럼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작아지죠. 그럼 여기 이 입자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짐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극의 부피가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이 빈 공간이 줄고 밀도는 점점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교결 작용이라 해서 이 안에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본드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공극 크기는 작아지고 밀도는 커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적어놓죠. 여기다 지그노트니까 여기 퇴적암은 속성 작용을 거쳐야 되고 얘는 다짐 교결 그럼 갈수록 공극은 줄어들고 밀도는 커진다. 요 정도?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은 다시 와야지 이거. 자, 퇴적암 종류 방금 했어. 기원에 따라서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나누는데 쇠설성은 이제 입자들이 풍화침식 받아갖고 굳어진 거. 화학적은 화학물질, 유기적은 생명체.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자, 쇠설성 볼게요. 보면 자갈, 모래, 여기 점토라 했어요. 진흙 같은 건데 자갈이 여감, 모래가 사암, 점토, 진흙 같은 애가 셰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화산 분출 이것만 했죠. 화산재, 응위암만 했죠. 이거 말고도 사실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화산재는 입자 크기가 2mm 이하고 좀 작죠. 얘네들은 좀 더 커요. 화산암괴라고 하면 좀 커 보이죠. 뭔가 지괴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얘가 집괴암을 만들고 이 라필린은 거의 안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얘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화산재 응위암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이제 쇠설성에 들어갔고요. 입자 크기니까 화학적 3개 했고 유기적 3개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양 필요 없고요. 퇴적 구조입니다. 퇴적 구조를 그리겠습니다. 이거 공간 좀 많이 필요한데 오른쪽에 내야겠다. 자, 저번 시간에 그 화성암을 배웠어요. 화성암에 나타나는 무늬 이름이 뭐였죠? 화성이요. 무슨 주상 땡땡 전리였죠. 주상 전리, 판상 전리였어요. 퇴적암은 층리가 나타납니다. 층리. 네 가지 이제 퇴적 구조를 배울 건데 1번 사층리부터. 사층리는 이거 잠깐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이 사막 같은 거 상상해봐요. 사막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가 칠게요.
그러면 얘네가 요렇게 모래가 넘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게 사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미안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위쪽이 이 아래쪽보다 넓게 그려야 돼요. 이게 정방향입니다. 똑바로 된 방향. 위쪽이 더 넓은 거. 그럼 이것만 딱 주면 바람 부는 방향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돌만 줘도, 저것만 줘도, 층리만 줘도 이렇게 됐다는 걸 상상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역방향이라는데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느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역방향인데 특징이 어때요? 아래쪽이 더 넓어져요. 이 역방향입니다. 너무 작나? 역방향 굳이 안 그려놔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정방향, 역방향이. 그럼 얘는 바람 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자, 그럼 사층리는 어디 많이 만들어질까? 그쵸?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곳이나 혹은 얕은 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쪽도 돼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퇴적 구조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얘가 뒤집혔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네 보고. 자, 사승리 끝. 2번 점이 측리.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점점 달을 이해요. 뭔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자, 얘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경사를 딱 지나면서 여기에 애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네, 그래서 경사 지나서 이렇게 쌓이면서 여기서 만들어져요. 급격한 경사 이후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방향만 그릴게. 얘네 밑에가 입자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면 점이 측리예요. 이게 정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이 어디냐면
저번에 그 해저 지형했을 때 첫 시간에 했어요. 여기 얕은 바다를 뭐라 했죠? 대륙 붕. 그리고 대륙 사면 지나서 대륙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져요. 대륙대에서. 그래서 대륙대나 아니면 조금 이따 할 건데 육상 환경 중에 산인데 약간 산에서 경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선상지라 합니다. 이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얘도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거꾸로 되면 입자 크기가 큰 게 위로 올라가요. 역방향이 뒤집힌 거예요. 네, 뒤집힌 거예요. 거꾸로 뒤집힌 거. 그 아까 그 지층의 역전 여부가 그런. 네, 그 뒤집혔는지 제대로인지 알 수 있다고 이거 보면. 3번 연은 얘는 약간 물이 흐르는 흔적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리면 연흔은 이건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보면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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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방향. 자, 얘는 그럼 어디서 관측이 잘 되냐? 얕은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흔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 치는 흔적? 마지막 4번 건열. 아, 얘 이거 안 그랬다. 얘는 위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서 보면 약간 그 밭고랑 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갯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갯벌 위에서 본 적 있어요. 갯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요. 그래서 이연은 건열은 딱 봐도 건조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도 짝, 짝, 짝 아래로 볼록. 얘도 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얘 위에서 보면 얘는 약간 딱 봐도 짜글짜글 갈라져 있어요. 그 약간 가뭄 들었을 때 논처럼 이렇게 어떻게 그리지? 약간 이렇게 막 짝짝 갈라졌어요. 이렇게 딱 봐도 건조한 땅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정방향이고요. 얘는 건조한 곳,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다는 건 이 땅 위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 올라오는 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융기라 불러요. 융기. 융기에서 땅으로 올라와서 갈라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왜 얘네 둘만 그 위에 그림을 그렸냐면 얘네는 위에서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나타나요. 얘는 위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얘도
위에서 보면 그냥 이 점만 보일 뿐이야. 근데 얘네는 위에서 무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표현하냐면 층리면에서 관찰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네 특징입니다. 연은 건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퇴적 구조였다. 잠깐 볼까요? 그림으로. 리얼 그림으로다가. 자, 4층리. 일단 퇴적 구조는 자연 환경 알 수 있게 해주고 지층의 역전 여부 알 수 있게 해준다. 4층리 이렇게 비스듬한 거고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 많이 부는 곳. 그래서 얘네 통해서 물이 흘렀던 방향, 바람 불었던 방향 알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정방향인데 이 위쪽이 아래쪽보다 넓어야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점이층리. 이거는 수심이 깊은 바다 혹은 수심이 깊은 호수 플러스 선상지도 된댔어요. 수심이 그냥 급격한 경사가 있으면 돼요. 자, 참고로 이렇게 깊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애들을 저탁류라 불러요. 저탁류. 이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점이층리 특징. 아래쪽이 입자가 크다. 이게 정방향. 다음은 연흔. 연흔은 물결 모양. 수심이 얕은 물밑.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해야 정방향. 이고요. 얘는 위에서도 관측 가능하댔어요.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거려요. 건열. 딱 봐도 건조한 곳. 뭐 대기에 노출돼서 건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건열이 만들어지고 얘도 아래로 볼록 이게 아래로 짜글짜글한 게 정방향이고 위에서 볼 수 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얘 4층리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4층이에요. 점이층리 잘 구분이 안 가죠? 위에서 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점이층리는 다 얘는 옆에서 본 거예요. 둘 다. 연우는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건열이도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면이랬죠? 층리면 위에서 본 거예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어디 생기냐? 사층리는 사막이나 삼각주라 해서 삼각주 들어봤어요? 사회시간 이런 거 안 배우나? 강의 하구에서 바다랑 만나는 곳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는데 네 물이 많이 흘러요. 거기 특징이 점이층리는 아까 말한 대륙대 수심이 깊은 호수 그리고 선상지도 있었어요. 연은은 수심이 얕은 물밑 건열은 건조한 환경 이런 겁니다. 그렇죠? 퇴적 환경 보겠습니다. 자, 퇴적 환경은 얘가 육상인지 연안인지 해양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육상, 연안, 해양이 있는데 해양은 쉬워요. 해양부터 할까? 해양 보면 어디가 해양일까 여기서?
딱 봐도 대륙풍 얕은 바다, 사면 대륙대 심해져 다 해양이죠.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돼요. 여기 해양. 육상을 볼까요? 육상? 육상 어디 있어요? 호수 육상입니다. 사막 육상. 빙하는 육상. 육상이에요. 왜냐면 빙하 옛날에 그 물 할 때도 육수로 넣었어요. 얘. 바다 그 육지로 왔습니다. 선상지 아까 말했죠. 그 산. 하천도 넣나? 하천 육상으로 넣나? 그렇죠. 하천도 육상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육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와 육상 중간이 연안이에요. 연안. 연안에 있는 거 뭐였냐면 일단 삼각주. 아까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곳이랬어요. 삼각주. 해빈이 뭐예요? 해빈이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을 해빈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연안에 들어간다. 이건 그냥 사이드로 알아두시고. 됐죠? 자, 한국지리. 한반도 태극지형. 똑같아요. 적을까 거기다. 우리나라 고생대에서 있던 땅 뭐였죠?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땅. 제주도. 아니지, 그 최근이었지. 이거 배워본 적이 없나? 안 했어? 아니 했어요. 들었어요. 와, 아니. 기억나. 이렇게 있었죠. 신생대가 뭐였어요? 이게 제주도였는데, 독도 울릉도였는데, 나머지는 다 중생대다. 나머지 중생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러 가볼까요? 자, 갑시다. 강원도 태백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대. 봐봐. 지역부터 봐요. 태백 얘 뭐다? 얘는 고생대. 그 생대부터 합시다. 그리고 제주도 있네. 제주도 신생대. 나머지 다 중생대야. 중.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좀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대요. 삼엽충은 아직 안 배우긴 했죠. 우리가 이거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바다 생물이에요, 육지 생물이에요? 바다입니다. 얘. 그래서 바다, 고바. 중생대 호수면 어디겠어요? 호수. 육상이야, 연안이야, 해양이야? 육상. 육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안 써져 있네. 얘는 육상. 얘도 호수니까 육상. 참고로 이 친구 덕명리 얘는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뭔 줄 알아요? 공룡알. 공발. 공룡 발자국입니다. 아니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한국에 살았지. 당연히 살았겠지. 공룡 발자국 화석 있습니다. 제주도는 좀 주의. 제주도 하면 그냥 다 화성암인 줄 알아요. 다 현무암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얘는 퇴적암이에요. 이거 가로무늬 이거 층리예요. 이거 퇴적암입니다. 주의해야 돼. 그리고 얘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이 있습니다. 응회암 층리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산. 얘 중생대 호수래. 그럼 육상이네. 시화호. 얘도 공룡 알 화석, 공룡 뼈면 얘도 육상으로 칩니다. 다 육상이네. 요 정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지리. 됐지? 네. 다음 지질 구조인데요. 지질 구조는 습곡이란 게 있어요. 습곡은 휘어 있는 거. 얘는 저번에 잠깐 말했는데 단층은 끊긴 거죠. 얘는 깊은 곳, 얕은 곳, 단층. 얕은 거. 얕은 곳. 왜냐면 빨리 좀 굳어 있어야 돼요. 근데 습곡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돼요, 애들이. 찰흙같이. 그런 거. 찰흙 같은 거 양쪽에서 누르면 휘어지죠. 예, 이런 겁니다. 깊은 곳에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습곡 축면이라는데, 습곡 축면. 이 중에 습곡이 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온 데가 배사, 마루죠, 마루. 배사고 여기 파여 있는 곳이 향사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이제 면으로 잘라버리면 이게 배사축면, 향사축면이라 부릅니다. 그냥 이건 참고. 그러면 이 표현 알겠어요?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층의 연령은 배사축으로 접근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같은 높이 여기서 칠게요. 고도가 일정할 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얘가 오래됐으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일 거 아니야, 생긴 순서가. 그럼 5, 4, 3, 1 가잖아요. 점점 오래된 거죠. 5, 4, 3까지 가네, 2까지 가네. 그래서 배사축면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향사 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습곡 종류가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습곡된 게 정습곡, 좀 경사진 게 경사습곡, 아예 거의 누워버린 게 횡화습곡입니다. 횡화습곡에서는 특히 지층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건, 지층 역전이라는 건 오래된 애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얘보다 더 오래됐죠. 옅은 게 1번, 진한 게 2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1번, 2번, 1번, 즉 1번이 2번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이렇게 된 걸 지층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층했다 저번에. 어떻게 했죠? 단층을 일단 지표 부근 좀 딱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무슨 단층 같아요? 상반이 내려왔네? 역단층. 정단층입니다. 상반 하반은 위에가 넓으면 상반이 어디지? 상반이 아래로 이동하면 정단층. 무슨 역? 장역 세트고, 상반이 위로 이동하면 역단층이고 횡압력 어딨어? 그 다음에 주양 이동 단층 저번에 했죠. 옆으로 이동하면 다 주양 이동 단층. 상반이 내려가는 게 정이다. 그럼 동아프리카 애국대는 정단층일까요, 역단층일까요? 발산형, 장력, 정단층. 상반이 밑으로 내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구라고 있는데 지구대. 여기서 말하는 지구가 얼뜨가 아니에요. 이 파인 곳 지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모여 있는 거 지구대라 합니다. 그 경찰서 지구대 이거 아니 파출소 지구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건 그냥 잘 안 나와서 그냥 사이드로. 전리 이거 왜 여기 있지? 전리는 뭐 뒤에 나타나는 줄무늬? 무늬? 화성암이다 이건. 저번에 했어요. 마그마나 용암이 굳으면서 수축한다. 이거 무슨 전리? 급격한 수축 이런 거 들어가면 주상. 그 다음에 암석이 융기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얘는 판상전리입니다. 융기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융기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한다는 판상전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심성암이 무슨 전리였죠? 항상 네, 판상전리가 이겁니다. 얘는 화산암은 주상전리고. 다 했어. 주상전리, 화산암, 판상전리, 심성암. 그 표에 포함됐어요 다. 자, 부정합. 어우, 중요한데. 그게 시대가 연속적이면 정합이라고, 시대가 끊기면 부정합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퇴적은 물 밑에서만 일어나요. 얘가 육지로 올라오면 깎이기만 해요. 육지로 올라오면 풍화 침식 바로 당해버립니다. 풍침 당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퇴적물은 물 밑에서 쌓입니다. 항상. 자, 얘가 물 밑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려줘야겠다. 자, 물 밑에서 퇴적층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쌓이고 있었어요. 차례대로. 언더더치. 물 밑이에요. 그러다가 융기한다. 자, 융기를 합니다. 융기하면 뭐랬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물 위로 얘네가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잠깐만. 이거를 살짝 복사해서 요거 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일반 지우개로 싹 사라진 겁니다. 지금 깎여. 얘네 무조건 올라오면 무조건 깎여. 다 풍화침식 당해버렸어. 분명히 3번이 있었는데 3번이 날라갔어. 2번 일부도 날라갔어. 지금 이러고 이 과정에서 얘네가 휘기도 해요. 습곡도 일어나요 같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좀 어려운데? 습곡은 생략. 자, 습곡 생략할게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 다시 물 내려가면 아까 1번이랑 1번은 제대로 있었죠? 조금 깎인 2번이랑 그 위에 4번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좀 크게 그릴걸.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여기 2번의 일부 조각들이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풍침 당하고. 그게 여기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이게 이거를 기저 여감이라 부릅니다. 2번의 일부입니다. 2번이 깎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부정한 면을 판단해요. 보통. 저 어떤 면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기저여감이네? 그러면 이거 부정한 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얘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면이 부정한 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부정한 면은 보통 기저여감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화석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네 갑니다. 한 잘린 모양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 마이 갓, 시간 없다. 자, 그래서 요거 기저여감 잘 기억하시고요. 부정합 종류는 아까 평행 부정합이 있고 나란하게 쌓인 거고, 이 위에랑 밑에랑 나란하면 평행,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경사 부정합. 난정합이란 게 있는데 얘는 밑에서 마그마가 관입했을 때 생겨요. 심성암 이런 혹은 변성암이 붙기도 하는데 이런 걸 난정합이라 부릅니다. 왜냐면 얘네는 한 번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쌓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사를 몰라요. 얘가 이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난정합이라 부른다. 조류운동이 뭘까? 평행부정합은 조류운동 때 만들어낸다는데. 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조류운동은, 그러니까 조산운동은 습곡 산맥을 만드는 운동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습곡이 있어야 돼요. 조륙은 대륙을 만드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란하게 쌓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력운동은 그냥 위아래로만 융기 침강만 하는 거고, 조산운동은 이렇게 막 양쪽에서 누르고 해서 습곡이 생기는 경우를 조산운동이라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관입과 포획 해야 되는데 이거만 하면 끝나거든요. 할게요. 자, 관입과 포획. 관입이 뭐냐면 갑자기 잘 있던 땅에 마그마가 샥 올라오는 걸 관입이라 불러요. 그럼 관입해서 들어온 애를 관입암이라 부르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뜨겁단 말이에요. 마그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처 여기 애들이 뜨거워가지고 일부가 녹아요. 그럼 여기 원래 있던 돌이 녹아서 이렇게 납치됩니다. 납치된 거야. 이런 거를 포획했다 해서 포획암이라 불러요. 포획암. 기존에 있던 돌을 포획해 온 걸 포획암이라 부릅니다. 그럼 나이가 관입암이 많아요? 포획암이 많아요? 포획암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진에서는 이것만 보여줘요. 딱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보여줘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애가 포획암이구나, 얘가 관입암이구나. 그럼 누가 더 나이가 많다? 포획암이 나이가 많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안에 잡혀온 게 포획암이다. 됐죠? 요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이제 변성이 나타나요. 열에 의한 변성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됐어. 경계는 아까 했고요. 저번에 했죠. 네, 끝입니다.